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천 회장입니다. 저녁 시간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 회장의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출석 댓글. 오늘 요즘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바쁘신 것 같은데 늦더라도 몰아보기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상황이 또 좋아지지가 않네요. 보니까 갑자기 또 중국에서도 난리야. 중국. 여기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또 중국이 이제 시위가 또 생겨. 시위. 이게 반대 시위인데 뭔 반대 시위냐? 이 제로 코로나죠. 이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이 반대 시위가 막 이어지다 보니까 이 중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또 미쳐요. 악영향. 중국이 또 이게 악영향이 되면은 악영향을 미치면은 전 세계 또 경제가 또 흔들흔들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랑 위안화 그 환율도 약간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에 이제 상하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항의 시위라고 해요. 항의 시위인데,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 있어요. 인민은행이라고 하죠. 인민은행. 그 위안화의 그 달러 대비 기준 환율을 보니까 전 거래일보다 0.0278 위안, 한 0.39% 정도 올린 7.1617 위안이네요. 7.1716 위안으로 28일 고시를 했습니다. 그 위안화는 역내 시장보다 전날보다 0.06달러 오른 달러당 7.225 위안대까지 움직였는데 역외에서는 7.24 위안선까지 막 넘었으면서 위안화 가치가 2주 만에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는 거야. 위안화 가치가 막 떨어진다. 떨어지고 위안화는 또 중국의 역내 시장에서 고시 환율의 그 상하 2% 범위에서 이제 거래된다. 주식시장도 하락을 합니다. 홍콩 항생도 오늘 보니까 4%대 하락 출발을 했어요. 쭉 빠지더라고. 오후 한 30분 되니까 한 2.4%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였는데 하여튼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상하이 지수도 2%대 낙폭을 보였는데 같은 시간 또 낙폭을 줄이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그래도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약간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시위가 문제야. 이 같은 대중적인 압력이 더 빠른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빠른 개방. 그래서 하여튼 당국이 최근에 그 시위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돼. 이 공산국가라서 몽둥이로 또 이제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시민들을 또 억누르는지 짓누르는지를 아마 또 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시위가 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도 힘을 좀 잃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1일 입국자 격리 기간을 줄이면서 시장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 MSCI 중국 지수의 그 시가총액이 방역 완화 발표 후에 지난 24일까지 3,700억 달러 정도 불어났고 모건 스탠리는 그 MSCI 중국 지수가 내년 말까지 한 14% 오를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달 초에 그 위안화 가치가 8주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어. 8주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리고 부동산 완화 조치 강화도 부동산 그 개발업체의 그 채권 수요 반등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에 그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 잇따라 시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진다. 이번 시위를 보니까 중국의 엄격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뭔가 티핑 포인트에 이르렀다. 임계점에 이르렀다. 뭐 그런 신호로 해석되는 것 같아. 이미 3년간 지속된 그 방역 정책으로 중국이들은 지칠 대로 지친 거야. 나 같아도 지치겠다. 나 같아도 지치겠어. 3년 동안. 그래서 제로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코로나 변이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회의론이 고개를 들어가지고 경제 사회적 비용도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그래요. 중국 정부가 최근 커지는 내부 불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뭐 달러나 엔, 뭐 그런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연관성이 높은 투자도 현재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죠. 중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현재 하락을 했고 CNBC에 보니까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 1월 인도분이 장중 배럴당 73.8달러까지 하락을 하더라고요. 21년 12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최저치로 가더라.
그래서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정책을 더 완화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시위가 중국의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하는 것 같고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럼 외국인들이 결국은 중국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아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지금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좀 하실 겁니다.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또 보니까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무려 330%나 폭등한 게 있어. 야, 약세장인데 330% 폭등. 어느 회사냐 봤더니 도시가스 소매업체 삼천리야. 삼천리. 응? 이 증권가는 물론이고 업계에서도 명확한 그 주가 급등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연일 신고가 갈아치우고 있고, 보니까 낮에도 삼천리가 전일 대비 1,000원 올라가지고 39만 500원이야. 장중에 보니까 1.9% 오르면서 39만 7천원까지 신고가를 찍더라. 이렇게 삼천리가 기록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삼천리는 지난 17일부터 8거래일 연속 신고가 갈아치우더라고요. 이달 들어서 40% 넘게 상승을 합니다. 연초 대비로 한 330% 폭등을 했어. 330%. 응? 올해부터 이제 최근까지 코스피가 15% 빠졌잖아요. 하락장인데도 놀라운 성장세죠. 이 삼천리는 그 도시가스 공급업을 주요 사업을 하는 소매업체인데, 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아가지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 일대 공급을 해요. 또 올해 그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죠. 그 가운데 이 같은 주가 폭등세가 나타났고, 현재 미국의 뉴욕 상업거래소에 보니까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38달러 빠져서 BTU 연량단위당 7.33달러예요. 올해 초 3달러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천연가스 가격 그 변동을 주가 급등세 원인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은 한때 10불을 돌파했던 지난 8월과 같은 고점은 지난 모습이다. 그 주가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과열된 주가 수준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삼천리는 그 사업 구조상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마냥 늘어나지는 않아요. 도시가스 소매업체인 삼천리의 수익은 소매요금에서 그 도매요금을 뺀 액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뭐 소매요금이 올라더라도 그만큼 또 도매요금 역시 오르잖아요. 그 이익은 계속 비슷한 거야.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삼천리의 영업이익률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그 도매요금에 연동이 돼가지고 결정돼서, 도매요금은 천연가스 가격에 맞춰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매요금과 도매요금의 차이에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런 거죠. 하여튼 판매량이 대폭 늘기도 약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만큼 연도별 성장률은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삼천리라는 기업이 눈에 확 띄던데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그래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런 기업들 갑자기 뭐 이유 없이 오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여튼 중국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좀 저도 불안합니다. 참 이게 빨리 어떻게 좀 안정화돼야 하는데 자꾸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연말에서 산타렐리 좀 그랬더니 산타 다 도망가게 생겼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방송 때 봬요.